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리 PD입니다. 자, 정말 뜨거운 7월, 8월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대형 뉴스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국내적 뉴스도 큰 게 많고,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쏟아지는 많은 뉴스들 중에 경악할 뉴스가 많습니다. 대북 방송을 끊었더군요. 김대중 노에서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도 끊지 않았던 그 대북 방송을 끊었습니다. 와, 한다면 한다더니 진짜 하네요. 이재명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도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독재와 같은 그런 어떤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눈에는 그 문재인도 어린아이처럼 보이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탈이다. 권력 행사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잔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와, 정말 뚜껑도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이겨내야 되겠죠. 어쨌거나. 자, 지금, 큰 뉴스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그 어렵다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극적 타결입니다. 서로 뭐 난리 났습니다. 일본도 지금 화들짝 놀라고 좋아서 놀랐다라고 합니다. 입이 그냥 찢어진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트럼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신났다라는 거죠. 그레이트를 연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잘 됐대. 위대한 타결이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은요, 전통적으로 이제 강한 어떤 수출품이 차죠, 차. 대신에 이제 미국 차가 일본에 거의 못 들어가요. 그걸 어느 정도 미국 차를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인데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외국 차를 잘 안 싸거든요. 뭐 독일차 같은 그런 명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매가 있지만 미국 차를 그렇게 구매할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차를 개방하겠다. 그래서 쌀 시장 내주겠다. 일본이 쌀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우량한 아주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많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그걸 받아주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25%를 15%로 낮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요, 이제 이재명이 이제 똥줄 타는 거죠. 일본은 벌써 이렇게까지 아직 8월 1일이면 시간이 좀 남았는데 벌써 넉넉한 시간을 두고 타결을 했는데 한국은 이제 또다시 특사단을 보낸다고 난리치고 있더라고요. 뭐 2+2 회담을 한다면서 미국으로 긴급 급파를 하는데 이미 때는 너저리, 내일 시험인데 지금 초치기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이 소위 이제 운동권 세력이죠. 이재명 본인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지만 이자들이 제대로 된 경제관념이 없잖아요. 제일 약점이 경제관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권력 좋아하고 돈은 좋아하지만 경제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전부터 이 운동권 안에서 자자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이 없다. 그게 제일 약점이다 이러죠. 자, 그런 자들이 나라를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치열하게 기업을 운영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 트럼프를 그냥 괴짜니 뭐 그냥 럭비 공인이 전쟁 광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 싫어합니다.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우습게 이렇게 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반대다. 그거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따질 때는 따지고 날카로운 감각도 갖고 있고 협상의 귀재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판에서 정치 노릇만 하던 인간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요, 이 미국 대미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상목 부총리 정도는 살아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면 이걸 잘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새로 급조된 이 진영으로는 뭐 2+2가 아니라 5+5라도 안 됩니다. 미국 재무장관 만나고 뭐 난리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내일 모레 이제 끝나는 시한이 왔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협상을 한 번도 못 했다니까. 위성나기가 갔지만 거기서 제대로 그 권한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트럼프 근방에도 못 갔어요. 뭘 한다는 겁니까? 위성나기는 또 그런 전문가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안보 뭐 군사 이쪽 전문가잖아. 그 사람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대미 특사로 뭐 이현주를 보낸다. 거기 특사단에 뭐 김종인이 들어간다. 근데 이현주는 김종인을 반대한다. 난리를 치고 있네. 이것이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뉴스를 설명하기 전에 또 하나 이제 배경을 설명하게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슨 특사단이라고 주요 국가에다 파견하고 있거든요. 영국, 프랑스, 뭐 EU, 인도 요 4개국에 먼저 보냈는데 거기 가면 거기에 국가 원수 정상을 만나야 되잖아요. 대통령 특사로 가게 되면은 프랑스, 영국에 간 2명, 영국에 간 강금실, 프랑스에 간 추미애 이들은요. 그쪽에 이 총리와 그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고위 공무원을 만나고 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바로 그들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편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재명을. 그 연장선에서 다른 나라 주요국의 정상들도 이재명이 보낸 특사를 한껏 낮춰보는 겁니다. 찬밥 대우하는 거죠. 겨우 이제 이 김부겸이 간 인도에서 모디 총리를 만났더군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국가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이재명을 결국 이제 붕괴시키는 것은 아마 경제가 될 겁니다. 경제. 저 좌파들이 경제를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경제 관념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정책을 확 바꾸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일본에 대해서요, 엄청난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데 미국에 무려 5,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는 미국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크게 발표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일자리도 엄청나게 창출되고 이 일로 인해서 지지율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거대한 세계 구상, 빅픽처가 힘을 받겠죠. 한국 문제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억울한 어떤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시바 총리 양국 고용 창출 기여할 것이다. 일본 끈질긴 협상 결과 도요타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시바 총리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시바 총리는 너무도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어떤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익권 큰 협상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국 크게 흑자를 내는 나라 중에 현재까지는 제일 낮은 관세율이다라고 하면서요. 일본 자체도 굉장히 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선거는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이걸로 지금 반전의 계기를 모셔가는 게 아닌가. 또 일각에서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 퇴진 의사를 표명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협상 자체는 잘 됐다라고 굉장히 안도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일본의 소식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합의는 위대하다. 그야말로 큰 만족감, 연일 그레이트를 외치는 것 같은데 이걸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하다,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요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5에서 12.5%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산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도요타고요.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일본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차를 판매합니다. 세계 모든 차 다 합쳐도 일본의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닛산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혼다 등등 해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를 미국에다 팔고 있죠. 자, 이런 뉴스가 지금 터지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진행해 보면 또 이렇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 국익 끌고 서로 한계까지 협상했다. 미일 양국의 고용 창출 이걸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벌써 두 번이나 뭔가 만났었죠. 뭐 따로도 만났고 G7에서도 만났고 그런데요. 이 둘 말고도 실무 회담 그리고 고위급 회담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맨투맨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들였고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지금 뭡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뭐 군뱅이도 이런 군뱅이가 없고 꼬다는 보리자루라 그러죠. 국제무대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저들 좌파들입니다.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렇고 그냥 A4고요. 그냥 뭐 입 닫고 그냥 물뚱물뚱 이렇게 지켜볼 뿐입니다. 딱 그 수준이야. 영어도 거의 한마디도 못한다 그러죠. 이재명도 딱 그래. 나가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일 잘한다. 이재명은 한다. 지금 이렇게 오도되어 있는데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거 뽀록 나는데 덜통 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경제는 정직합니다. 아무리 저 좌파들이 뭐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경제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를 망칠 수는 있겠지. 잘 살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만 가봐도 충분히 정권의 붕괴를 이렇게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가 터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미일 관세 협상 타결, 1 NHK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 도요타 주가 10% 급등, 뭐 난리 났습니다. 일본. 자, 인도네시아 미국과 무역 합의 관세 13%포인트 인하 대가로 미국 기업 민원 다 들어줬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손해보는 그런 거래를 안 한다니까.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면요,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뭔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윈윈 전략인데 그걸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현 정부에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 지금 완전 뭐 중구난방이잖아요. 완전 뭐 아마추어들이 뭐 그냥 해외 여행 가듯이 이제 외국 뭐 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가보면 완전 빈손이고요. 조롱만 당합니다. 조롱만. 자, 트럼프 필리핀 가장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이다 라면서요. 지금 마르코스 과거 독재자, 그야말로 악명 높은 무능한 독재자, 그리고 또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온갖 국민적 재산을 수탈해 나간 그런 엉터리 같은 독재자잖아요. 마르코스. 그 부인은 더하고 이멜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독재자가 없었어요. 전부 훌륭한 위대한 독재자들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놨거든 사실은. 이런 사람들, 이 마르코스 같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이게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독재자란 이름 하나로 다 동급 취급한다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마르코스의 아들이 지금은 필리핀의 대통령입니다. 이게 지금 필리핀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한쪽을 악마시하고 그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필리핀도요. 요즘 건자에 들어와서 이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파거든요. 그리고 친미주의자거든. 그 전에 조폭 같은 대통령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은 요새 국제 무슨 재판소에서 재판받고 있던데요. 그 사람은 친중입니다. 친중의 대표적 명사인데 지금 필리핀에서 완전히 찍혀가지고 개박살 났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필리핀이 지금 요즘 완전히 친미 국가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필리핀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좋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관세 협상도 좋게,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는 나라니까요. 무관세나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관세 협상 슈퍼위커. 우리나라 지금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 하는 꼴을 보십시오. 한미의 미래 결정할 운명의 열흘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협상 한번 못했고 이제 부랴부랴 협상단 꾸려서 미국 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도 일본 이상 가는 어떤 푸주기를 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은 트럼프를 절대로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카드를 갖고 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쌀이라든가 농축산물 여기에 대해서 개방이 이제 일단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개방을 하겠죠. 미국산 소고기 뭐 등등 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이제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엄청난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식산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개방이 또 일어날 것 같고 미국이 또 컨텐츠 산업이 많이 앞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주요 수출품이 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라든가 그런 등등에 대한 문호를 많이 개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아까 제가 좀 전에 필리핀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제 재판소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인물 끌려갔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고요. 두테르데죠. 그걸 보더라도요. 국제 형사 재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도 그 범주에 들어와 있다라고 일단 믿고 그런 식으로 되도록 이제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시험은 내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하겠다고 난리치는 이 대한민국 현재 이재명 정부,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잘 안 해. 뭐 잘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한다고. 뭘 잘한다는 거야? 뭐를 도대체?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죠. 이제 드디어 저들의 최후가 시작됩니다. 일본 정도의 협상력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런 정도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융단 폭격을 당할 겁니다. 우리 기업이 힘들어지면 나라가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지율도 무조건 붕괴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